여기에 이강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프랑스의 초신성 두뇌의 이적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거액을 장전해 전력 보강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새로운 시즌을 위해 스쿼드 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맨시티가 프랑스 리그 강호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대질의 두에를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두에는 2023년 여름 스타드 렌에서 5천만 유로 794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PSG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재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스피드, 민첩성, 드리블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포함해 유럽에서 그를 넥스트 네이마르라 부르고 있습니다. 두에는 이번 시즌 공식 모든 대회에서 39경기에 출전해 7골 11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밀어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크로아티아와 맞붙는 프랑스 대표팀에 처음 발탁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맨시티가 이 젊은 재능을 확보하기 위해 9천만 유로 약 1,430억 원의 영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PSG는 두에를 미래 전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방출에 소극적인 자세다. 그럼에도 맨시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두에가 떠나고 이강인 잔류할 경우 주전 경쟁의 청신호를 켤 수 있는데요. 이강인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 메뉴와 미팅설이 돌았지만 이후 업데이트된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현재 2028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매체는 맨시티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수의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 케빈 더 브라위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샌디에이고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마테오 코바치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화보되는 자금은 두에 영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파리가 마르세유와의 경기 후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등번호인 19번이 적힌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PSG는 3대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PSG는 승점 68점에 도달했는데요. 2위 마르세유와 승점 19점 차이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우승은 확정적입니다. PSG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강인 유니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2위 마르세유와 승점 차이가 19점이나 벌어진 걸 의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아름다운 경기를 봤다. 리버풀전 승리에 이어 마르세유도 잡았다.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 개인의 목표보다 팀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또 교체로 나오면서 최근 불안한 입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큰 경기에선 이강인을 선발로 쓰지 않거나 기용을 하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르세유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등번호인 19번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지만 정말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강인 선수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쉬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의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일원씩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